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정유진 사무국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축년은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서대문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용자분들께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동팔 관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2020년 복지관 운영 보고, 2021년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가 안 맞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동팔입니다. 이곳은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강당이고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름만 있는 분들이 많고요. 반갑네요. 그동안 얼굴 취업해서 얼굴 못 봤던 도희 씨 얼굴 보이고요. 도희 씨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도희 씨는 지금 어디예요? 어디서 지금 줌 연결돼 있어요? 예. 어디예요, 주희 씨? 저 집이에요. 지금 집에서 그냥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은 당해년도 사업 설명회하는 날은 작은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설명하고 설명을 듣고 의견을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체온이 몇 도인지 체크하셨나요? 복지관 직원들은 매일 2차례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매일 아침 자가 진단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연막 소독을 하고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를 강조하고 식당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자리 비워두기 앉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한 결과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한 감염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말씀드린 대로 인사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사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은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는지 잠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지금 이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복지관 또한 1, 2, 3단계로만, 3단계로만 구분이 될 때는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5단계로 구분되면서 2.5,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복지관 운영은 소극적이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국적인 대유행이 전개되는 3단계가 만약에 된다면 복지관도 대부분의 프로그램 문을 닫고 아직 돌봄 서비스만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이번 주말쯤 사양 조정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5 단계인데요. 2.5 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30%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행사를 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있는 상태인데, 할 수만 있다면 50인 이하는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 이런 것을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모여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을 지금은 가능한 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환경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서대문 구청이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곳도 소극적이지만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일입니다. 서대문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이 해당되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건데요. 혼자 사는 장애인에게는 월 80시간 정도를 더 주겠다. 그 다음에 혼자 살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연로하시든지 이런 장애가 심한 분 월 50시간 정도를 주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월 26명 정도, 서대문 전체에서 26명 정도에게 주는데, 혼자 사는 장애인 월 80시간을 추가로 주는 사람은 2명에 해당되고요. 비독거, 혼자 살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24명 정도, 그래서 총 26명 정도를 서비스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활동 지원 쪽에서 보니까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시고 시간 조정하라는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3년에 한 번씩,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다 그러는데요,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평가를, 복지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난해 2000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지표라고 있는데요. 9개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충실, 보통, 미흡 이런 3단계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 관리지표 9개 지표 중에서 9개 충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직역량지표인데요. 8개 지표 중 8개 모두 충실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업역량지표인데요. 여전히 모든 영역에서 충실 나왔습니다. 한 가지 여기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들어오신 분들과 어떤 보호자들에게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어떤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지를 이제 저희가 아니고 조사기관에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체크를 한 상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시사한 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관 주변을 여러 가지 영향들, 또 아니면 복지관의 좁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있었는데, 이것들은 개선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연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복지관의 주변 환경이 이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지관 주변을 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걸린 걸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복지관 뒤쪽으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아이언, 북아이언 2단 2지구가 이제 그렇게 멀지 않는 기간에 아파트로 재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지금 현재 붙어 있고요. 아울러 그렇게 되면 복지관은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과의 계획은 복지관과 같은 건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이언 주민센터가 바로 옆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제 이전을 하고요. 그곳을 저희 장애인복지관들이 복지관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전체 쓰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환경은 수년 내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인 운영 및 기관 운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한국재활재단이라는 곳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개관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인은 한 번 맡으면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주게 되고요. 그 5년 동안 잘했으면 심사를 통해서 잘했으면 재委託이라는 과정을 해서 다시 한번 5년이라는 기간 줘서 한 법인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잘했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개 모집이라는 걸 들어가죠. 공개 모집. 공개 모집은 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법인은 그동안의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신촌로 아영 감리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요, 부산의 상리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광명사회복지관, 이것도 있고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은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운영하고 있고,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들이 있고요.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그룹홈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서대문 구청 가시면 서대문 행복플러스 가게 카페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국재활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아 도서관에 있는 행복플러스 가게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회계 절차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영법인인 한국재활재단의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고 관리 운영은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 서대문 역사박물관도 가시고 또한 그 뒤에 있는 이진아 도서관도 가셔서 커피의 맛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장애인 일자리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매니저가 특히 장애인들을 잘 지도해주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올해 2020년 카페 운영 많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익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카페 같은 경우도 앉아있지 못하고 테이크아웃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카페 운영 안 된다고 막 하는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2곳 또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은요, 말씀드린 대로 재활재단이 맡고 있고요. 서대문 구청이 건립한 구립이죠. 그러나 저희 복지관은 구립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한번 이사한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 북아현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초대 관장으로서 2012년까지 근무하셨던 이청자 관장님 계시고요.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바람운동팔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미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편적 삶이 가능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고요. 비전은
우리 복지관은 2023년까지 복지관 이용자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정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개관 이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늘 함께하는 좋은 친구, 저희 복지관의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함께하는 좋은 친구. 이거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복지관의 좋은 친구 아니면 장애인들의 늘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 249명으로 나왔습니다. 1월 4일 근거인데요. 이곳은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플러스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29명입니다. 29명. 맨 처음 1998년도 개관을 할 당시에 22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받는 사람 29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29명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별도 사업들이 많이 생겼죠. 41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체중증 발달장애인 나달동 지원사업 2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발달재활 서비스 관리직으로 1명, 바우처 강사들이 11명, 식당 조리사가 사실은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보존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람 중심 실천 지원 사업, 이거는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1명 지원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저희 복지관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수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사 4분, 운전기사 4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직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실비 자원봉사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거가 이 무료 셔틀버스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을 못하고 있죠. 이동 같은 걸 제한하기 위해서 이걸 구청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담 인력 1명과 제공 인력 7명 있습니다. 아울러 벌써 오래전부터죠.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홈헬퍼라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합해서 좀 사회 서비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직을 했는데, 현재는 활동 지원사 영역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지금 일을 하고 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활동 지원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죠. 관리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활동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 지원사가 172명, 야간 순회 돌봄이라고 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야간 순회 돌봄은 서울시가 체중증 장애인들 혼자 사는 분들을 24시간 돌봐야 된다는 이제 시민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1년에 100명씩 24시간 서비스를 들어갔는데요. 보통 한 사람이 8시간씩 일을 한다 할 경우에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보통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장애인도 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자는데 옆에 있다, 이거는 어떤 급여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정책의 판단에 따라서 2016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인력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해에는 저희는 운영을 못했었고요. 그 이후 지금 4명의 돌봄이 채용돼서 격일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 근무를 하시는 그런 체계로 일을 하고 있는 야간 순회 돌보미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선 활동 지원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울러 혼자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든지 보호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신청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2020년 여러 사업들 나름대로 했죠. 제일 먼저 지난해 꼭 1년 전쯤 사업 설명회를 시작을 해서 설 명절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도 했었고요. 특히 저희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이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장로 돌봄 서비스를 서대문 구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을 열심히 지난해도 시작했었고요. 아울러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 했었고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했었고요. 다양한 일들 했습니다. 이 했던 일들 글로 표현된 것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공간 좁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도 조사, 욕구 조사 이런 거 할 때 주차장 문제를 묻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넓게 해주세요. 이거는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비스 공간이라도 이렇게 마련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간이 있는 부가현동이 있고요. 아울러서 신촌로 285의 1 별관해서 음악실 같은 거, 사회서비스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현로 4차길 4에 꿈다방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명지길 45에 처형홈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운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재울로 6길 16에 방 2호실 준비해서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활동센터와 아울러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복지관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했냐, 손 놓고 있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과로 봤을 때 모여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표 왼쪽에 있는 왼쪽 총계 영역을 보시면요,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80% 정도를 계획 대비 실시했었고요. 실일원으로 봤을 때는 94%, 건수로 봤을 때 91%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결산한 결과 나타나는 내용이, 사람은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실시의 수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들 표로 지금 보관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복지관 사업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가 있었고요. 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었고요.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 7번째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의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따로 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표현됐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산 결과 아직 다른 복지관들은 결산 나오는 게 좀 어려운데요. 저희 복지관의 문숙경 선생님, 아울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로 결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2020년 세입 어느 정도를 이제 개발하거나 들어와야 되는 거로 생각했냐 그러면 36억 5,800만 원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결산해 보니까 37억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01.3% 달성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박수 받을 만하게 그냥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액으로 말씀을 드리죠. 결산액으로 말씀드리면 37억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얼마를 받냐 그러면 14억 4,600만 원의 90%를 받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37억 중에서 14억 4,600만 원 중에 90%를 받고요.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14억 4,600만 원의 10%를 받는 거가 2000년도 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개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모금 활동을 해야 되는 상태죠. 기타 자본 보조금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손 놓고 있으면 생기지 않은 돈입니다. 열심히 프로젝트를 쓰고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금액이 그래도 10억 정도, 지금 10억 7,4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후원금도 열심히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설이 앞에 있잖아요. 설을 앞두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금 활동이 뭐냐 그러면 행복하소? 설 명절 행복하소 이런 어떤 슬로건을 걸고 1인당 10,000원씩을 하는데 한 가정당 3만 원 정도의 설 물품을 구입해서 전하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후원 요청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후원금이 모여지고 있는데 지난해 후원금은 2억 3천만 원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복지관 이용료 무료도 있지만 사업 이용료를 내기도 하죠. 3억 2,300만 원이 지난해 결산됐습니다. 한국재활재단으로부터 5,180만 원 들어왔고요. 아울러 여러 가지 물품 판매한 거라든지 이런 어떤 은행 이자 이런 거 합해서 800만 원 정도가 잡수입으로 됐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살고 있던 거를 이제 올해로 받아들이는 걸 2월금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비축을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21년 보조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꼭 2월금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2월금이 5억 6,7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얼마를 썼냐 그러면 81.8%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못 쓴 영역이 뭐냐 그러면 보조금 영역인데 인건비 영역인데요. 인건비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또 경력이 이렇게 많은 직원이 은평 같은 경우 이동을 했다든지 이럴 때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 직원의 급여 차이가 결론적으로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이제 남게 되면 이거는 서울시로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이제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계산조성비라는 건데요. 계산조성비는 복지관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 그 해에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금 재산조성비 쪽에다가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률은 낮게 됩니다. 사업비 90%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잡지출은 없었고 예비비가 조금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21년은 어떤지 잠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과 2021년을 비교를 해서 보조금은 7.9%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서울시 말씀드린 대로 이 범위 15억인데요. 15억 6천만 원 중에 올해 2021년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이 금액의 85%를 부담을 하고요. 서대문구청은 15%를 부담해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합해서 15억 6천만 원을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타 보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11억 5,800만 원 마련을 해야 되고요. 후원금 1억 9,800만 원 마련해야 되고요. 법인으로부터 5천만 원 받아야 되고요. 또 이용료 수입 3억 6,700만 원 만들어야 되고요. 잡수익도 9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2월금이 이제 추경이라는 걸 통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 2020년도에 남았던 금액이 바로 이 영역의 2월 금액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2월 중에 있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비용 볼까요? 인건비는 서울시 전체 직원들은 복지관 직원들의 급여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무는 아니지만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 테이블이라는 게 정해지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직원 인건비 인상 별로 없는 상태가 2021년입니다. 0.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마이너스 1.2 되어 있고요. 재산조성비는 이제 남는 금액들 그쪽에다 편성해 놨기 때문에 29% 정도를 인상시켜 놨습니다. 사업비용력 10.7% 인상해 놨고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갈 2월금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100%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출은 세출은 80% 정도를, 전체 금액의 80% 정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 지원,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는 복지관이었고요. 복지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 사업, 지난해 38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4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4.4% 달성을 했고요. 세출 영역 36억 정도가 이제 사용됐습니다. 94% 정도를 사용을 해서 3억 9,900만 원 정도가 2021년도 2월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순회 서비스인데요. 야간 순회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4명의 직원이 한밤중에 장애인 가정 찾아가서 돕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보조금 수입니다. 이거는 일하는 대로가 아니고 급여 월급제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번만 일하면 되는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서울시로부터 1억 4,700만 원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2월금 없습니다. 복지관 중에 요즘 혹시 그 바우처 무슨 치료받으러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영역인데요.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2020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입 2억 6,700만 원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을 했었는데 2억 1,900만 원, 그래서 81.9% 달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세출은 47.7% 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거가 있었냐 그러면 코로나가 하면서 잠깐 복지관 휴관이라는 일이 이제 있었죠. 그때 못 오게 되면서 영향을 미쳤었고요. 아울러 재산조성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액들이 합해져서 세입 결산에 세출 비용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 이거는 한 꼭지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작은 어떤 거거든요. 6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 이 언어 발달은 부모가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바로 자녀에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지도를 못할 경우에 이제 제3자에게 지도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명, 1명 이 정도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세입은 101% 정도 달성을 했고요. 세출은 43.4% 정도 해서 아마 재산조성비의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년 동안 한 결과 2억 8천 계획을 했었는데 3억 600으로 세입 결산됐습니다. 사용한 비용 71.1%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해서 제공 인력들에게 급여를 주는 거 있습니다. 101.9% 정도 사용을 했고, 전담 인력 87.4% 사용을 했고요. 이 주간활동에
다른 것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외부 기관, 법인과 상관없고 복지관과 상관없는 남모르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하라는 거가 30%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제한적이기는 했는데요. 협력사업비 17.1% 사용했고요. 운영비 30.1%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자 현황, 저희 복지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냐고 물으면 저는 발달장애 청년들, 아동부터 청년들과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표에서 나타나죠. 172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어느 영역이냐 그러면 30대에서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이고요. 지금 맨 우측에 있는 207명 나오는 게 60세 이상 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지체장애 혹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중도장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관 등록장애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다니는 것이 맞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아동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미등록 장애인들도 있고요. 아울러서 복지관은 그 가족들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장애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애 유형으로 봤을 때는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영역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팀 단위 팀장들이 나와서 팀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전략팀 사업 소개를 맡은 경영전략팀장 윤연정입니다. 경영전략팀은 시설 안전 및 조직 운영관리, 역량 강화 및 권리용어 지원 사업,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운영 지원 및 기획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 안전 및 조직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 해는 방역과 시설 안전 관리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방역 및 기능 보강, 시설 환경 정비 등 시설과 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복지관 인력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그리고 복지관 재무조사 및 운영관리, 차량관리 및 이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및 권리용어 지원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용어, 환상의 짝꿍, 설명회 및 간담회, 그리고 이용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이용자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식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그리고 후원개발 및 관리, 자원 공유, 자원봉사 개발 및 교육, 활동 관리, 지역자원 개발, 연계 관리, 전국장애인 도회 공모전, 찾아가는 모바일 카페, 서대문 삼겹살 바자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및 기획 홍보 사업입니다. 직원 연수, 직원 개발 사업, 그리고 사업계획, 사업평가, 실습지도, 사회복무 요원 교육, 복지관 개관 기념 행사, 고객 만족 윤리 경영 사업으로 윤리 경영과 송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경영전략팀은 정부 거리두기 단계 지침과 복지관 안전 운영 매뉴얼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 또 소그룹 등으로 탄력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중점 사업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환경으로 서대문 장애비장애 주민화합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4월에 2021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과 장애단체, 자원봉사자, 주민과 함께 화합의 장을 제공하여 장애 인식 개선 및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16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 도회 공모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예술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 인식 개선과 도예 활동에 대한 사회 접연 확대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홍보 및 작품 접수, 심사, 시상식, 전시 개최가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환상의 짝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및 주체의식을 갖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식 서비스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모바일 카페 안산 다락길 톡톡카페입니다.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는 한과 동시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서비스업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이용자 감사의 소통의 자리 성명행사입니다. 12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용자, 자원봉사, 후원자, 후원단체 등에 대해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사례 지원팀의 이호연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상담사례 지원팀 사업 소개를 맡은 팀장 이호연입니다. 올해 저희 팀 상담사례 지원팀에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사례 지원팀은 총 5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은 상담사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담사례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사례 지원과 상담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처음으로 사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지원 사업에 속하는 세부 사업들은 사례 발굴 및 사정, 사례 지원 계획 수립과 사례 회의, 사례 지원과 자원 연계 및 서비스 중개, 모니터링 및 점검과 동결 및 사후 관리, 고령장애인을 위한 안심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확대 사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담 영역에는 접수 상담과 진단 및 사정, 재활 상담 및 재활 정보 지원, 자립 지원 계획 회의가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기능 강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능 강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소리 음악 교실과 음악 심리 치료, 피아노 교실이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는 홈헬퍼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 영유아 가족 통합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네 번째 영역은 역량 강화 및 권리 옹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속하는 프로그램은 서로 돌봄이라는 자조 모임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그에 속하는 세부 사업으로는 우리마을 최고 프로그램과 고독사 예방사업, 서대문구 재가복지 실무자 연합회가 속해 있습니다. 저희 팀 신규 및 중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담사례 지원팀 중점 사업은 발달장애 영유아 가족 통합 서비스로서 그에 대한 목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및 그의 가족에게 발달과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를 통해서 발달 지원 영유아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달 장애 및 지연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과 교육 지원, 영유아의 발달 촉진 및 안정적인 가족 체계 확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연중 진행될 예정이며 그의 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등록 중증 장애인이나 미진단 영유아 그에 대한 가족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세 이하이고 회당 만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세부 진행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치료 지원과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 및 진단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교육과 자녀 양육 코칭, 보육시설 통합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능 강화 지원팀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능 강화 지원팀 사업 소개는 정유진 사무국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기능 강화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동치료 향상을 위해서 성인 집중 물리, 성인 그룹 물리, 아동 개별 물리, 방문 물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형에 따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어 개별 치료, 또 지역사회 연계형 언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기능 파악을 하여 연주 수행 능력에 맞는 다양한 악기를 개별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악기로는 피아노, 리코더,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재활치료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우처를 소지한 이용자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 18세 미만 장애 아동 청소년들은 언어, 감각통합, 음악, 미술치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9세 미만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분들께서도 언어, 감각통합, 음악, 미술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비장애 아동들도 언어, 감각, 통합, 음악, 언어, 미술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장애 부모를 둔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들도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경제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작성해 놨는데요. 경제소득에 따라서 25,000원에서 12,500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하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에는 4,500원에서 13,500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개인별 지원과 통합적인 치료 지원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어린이집과 연계를 해서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서 개인별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사례 지원팀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가족지원팀의 국승호 팀장님께서 사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가족지원팀 팀장 국승호입니다. 평생교육가족지원팀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가족지원팀은 아동, 청장년, 기혼지적 장애 여성, 장애 가족의 4가지 영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초등 전환 교육, 그리고 특수 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하는 스포츠 교실, 그리고 요리 활동을 통해 장애 아동의 상한 대처 능력 향상 및 안전 개념을 이해하며 기초 자립 기술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자기표현 교실 등으로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과 함께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리 두잉, 미술 활동 교실, 건강 증진 교실, 그리고 통합 활동을 지원하는 체험 스쿨 등으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 프로그램으로는 주 5회 장애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치유, 치료, 변화, 성장이라는 목적으로 특성화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 힐링웨이 대학이 제공되고 있으며 방학을 맞이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계절학교, 그리고 장애 청장년을 대상으로 월 2회 1박 2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개인위생 관리 능력 및 의식주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자립홈, 그리고 자립생활 중고급반으로 나누어져서 일상 자립과 주거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이상 자립주택 거주자 및 발달장애 청장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으로 주거, 자립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혼지적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사람 중심 실천 PFP를 활용하여 당사자의 꿈을 탐색하고 당사자, 가족, 이웃사촌이 함께 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심 실천 PCP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문해, 생활문해, 체험교육 등으로 진행되는 성인문해 교실, 자조 모임, 자기관리를 포함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는 자립교육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휴가 서비스, 돌봄 가족 휴가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대문 장애 가족들에게 독서 치유 프로그램, 또 바리스타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대문 가족 교육, 또 다문화 가정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중학교 탐방, 부모 성장 교육, 가족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가족지원팀 신규 및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주택 거주자 및 지역사회 내 거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으로 20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자립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힐링웨이 대학으로 청장년 장애인이 치유, 치료, 변화 과정을 통해 자기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힐링웨이 대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기간 2월에서 12월로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욕구와 강점 중심 PCP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욕구와 강점 중심의 긍정적 지원을 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혼지적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기혼지적 장애 여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가족 휴가제로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휴식이 있는 힐링 캠프를 지원하는 돌봄 가족 휴가제 또한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개인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중심 활동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팀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지원팀 김영하 팀장님께서 직업지원팀 사업 소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장 김영하입니다. 2021년도 직업지원팀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직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직업적응 훈련 과정입니다. 현재 총 15명의 발달장애 훈련생들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기술 훈련인데요. 총 3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바리스타 양성과정, 보육도우미 양성과정, 환경정비직무 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모집을 완료해서 1월에 발대식을 진행했고요. 현재 18분의 장애인 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고용 사업입니다. 직업 상담부터 취업 알선, 현장 훈련, 취업자 사후 관리로 연결되는 고용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자 자조 모임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행복플러스 가게 이신화 기념 도서관점 카페를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눔 가꾼 굿라이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3년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로 3차년도를 맞이하고 있고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의 사람중심 실천 지원 사업으로 청년층 발달장애인 10분을 대상으로 ABA 행동치료와 자기주도 활동 지원, 서포터 교육, 사례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운영되는 시민옹호인 사업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분들 대상으로 시민옹호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및 중점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람중심 실천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인 굿라이프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기존에 참여하셨던 10분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만 16세에서 39세의 발달장애인 분들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현재는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참여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직무기술 훈련 과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특정 직무에 한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시고 직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39세까지의 발달장애인 분들이라면 과정별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바리스타 양성 과정만 연 30만 원의 이용료를 받게 됩니다. 바리스타 분들은 UCI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보육도우미 양성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로 취업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립니다. 환경정비직무 훈련 과정의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하신 이후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나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취업 연계해드리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시민호인과 발달장애인 어울림 활동입니다. 청년층 발달장애인 분들과 서대문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육을 받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청년 발달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분들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직업지원팀 사업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권리용호팀의 신정문 팀장님께서 사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리용호팀 팀장 신정문입니다. 권리용호팀의 2021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용호팀에서는 그 장애 어르신과 발달장애인 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민요교실, 도예 프로그램, 게이트볼, 그리고 산책과 등산을 하는 산후회, 보치아, 하모니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재활운동실, 세브란스 간호부, 보건소 등등 다양한 곳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남성 여성 임용 사업도 올해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수동 휠체어를 대여해 드리고 있고, 전동 휠체어 수리와 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장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조 모임 사업으로 파이어 차임을 배우는 한손 소리, 한지공예를 하는 꽃보라 공방, 그리고 친목 모임 이웃사랑회, 예배활동 신우회, 약손안마를 배우는 젊음의 행진, 그리고 그 고장구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대중교통으로 나들이 하는 희망일체어 등등의 자조 모임 사업도 올해 유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쪽을 말씀드리면요. 돌봄 서비스로 체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그 도전적 행동 감소를 위한 챌린지2 사업 실시 계속하고요. 그 중증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대문 아카데미, 그리고 장애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생활체육으로 스포츠 스태킹, 다트, 컬링, 그리고 올해는 그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적절히 대응해서 나들이 사업 실시할 거고요. 구청 성인 장애인 나들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대학, 건강체조, 전통놀이, 음악치료, 나들이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준비 중인 설 행사뿐만 아니라 추석 행사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적절히 대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중점 사업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 체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 도전적 행동 감소와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좀 목적으로 하는 챌린지2 사업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계속 수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 활동가가 돼서 독거어르신들 그 고독사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로돌봄 서비스도 1분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 대학입니다. 올해는 건강체조 그리고 전통놀이, 음악치료, 나들이로 진행할 건데요. 지금 현재 전통놀이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건강체조와 음악치료도 곧 1분기 중으로 3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권리옹호팀 소개를 마치고요. 사회서비스팀의 이호연 팀장님 모시고 또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사회서비스센터 소개를 맡은 팀장 이호연입니다. 사회서비스팀은 크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활동 지원사가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활동 지원사를 이용자의 가정이나 요청한 장소에서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이용자 상담 및 배치와 이용자 모니터링,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 활동 지원 파견 서비스, 서비스 조정회의와 활동 지원사 보수 교육과 간담회, 활동 지원사 현장 실무 교육 및 실습, 활동 지원사 모집 및 상담, 활동 지원사 관리, 복리후생, 활동 지원사 원래 모임, 서비스 의뢰 및 활동 기간 연계 활동, 전담 인력 역량 강화와 보충 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입니다.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야간 시간인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신체 기능 유지나 응급 상황 및 안정사고 대처가 어려운 독거 및 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은 순회 파견 서비스와 순회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신규 및 중점 사업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배치에 대한 부분을 더 열심히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목적은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가사 지원과 신체 활동, 사회 활동 위주로 해서 이용자 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은 활동 지원 이용자이며 그에 대한 내용은 활동 지원사 및 이용자 배치 관련 지원, 이용자 가정 방문과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 사이의 업무 시간, 요일, 내용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에 대한 신규 및 중점 사업입니다. 순회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연중 진행될 예정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이용자 교육 및 모니터링, 야간 순회 돌봄이 평가회, 보수 교육, 만족도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선생님께서 사업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도) 서대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업 소개하겠습니다. 서대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연령과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으로서 단축형 56시간, 기본형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을 확정받은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대부분 면제이나 식비는 실비로 본인 부담합니다. 이용은 평일 주 3회에서 5회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그룹으로 매칭이 되어 개별, 내부, 외부 활동으로 진행되며
활동의 30%는 협력업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로 3년 차로 현재 18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대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예 활동, 베이크 활동, 농장 활동 및 원예 수업 활동,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안사 자락길을 이용한 산책 및 도보 기과 지원 활동, 연 2회 진행되는 캠프 활동, 개별 욕구를 반영한 소원 들어주기 활동, 기초 문해 교육 활동, 음악과 율동을 접목한 노래 교실 활동,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비누 공예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대문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21년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혹시 오늘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사업 설명회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은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질문 채팅. 네.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 누가 가장 멋졌는지 또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문의 드릴게요. 네. 할머니 뭐해? 활동지원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자격을 취득을 하시려면 이제 활동지원사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활동지원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은 서울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복지관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활동지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은 지금 3회에서 4회 정도 지금 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 5일 40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저희가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 이제 실습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걸 다 취득하시면 저희가 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 복지관 직업지원팀장 아까 김영아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죠? 저희 오셔가지고 직업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가워지 않아? 얼마나 반가워하는 거죠? 교육기간 좀 알려주세요. 네, 활동지원사 교육기간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입니다. 전화번호는 365-5540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재활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올해 교육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시고 본인이 교육시간이 가능하신 곳에 일정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잡아줘. 정말 반가워.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연계되는 정도는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가 취업을 이제 저희 기관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평가를 받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취업은 100%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업자 배치를 했는데 또 어려우면 그 다음에 또 적합한 취업처를 발굴해서 저희가 취업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그 장애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른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치료 대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실 대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시간에 맞는 또 이용자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합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관 근처에 주거를 두는 게 활동하는데 영향을 주나요? 복지관 근처에 주거를 두는 게 활동하는 데서 좀 더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다는 질문을 해주시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힐링대학은 매년 이 기간에 신청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 기간이 몇 년인가요? 힐링웨이 대학은 일단 기본 인원 10명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분들 중에 이사를 가시거나 또 중간에 결혼이 생기면 그때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모집에 대한 부분이 수시 모집은 안내될 것 같습니다. 언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바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 시간을 예약해 드리고요. 그러면 그 상담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하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면은 활동지원 자격증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의 중개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개기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 기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네, 복지관에서 상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저희가 진행이 있어서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부 순서가 시작이 될 예정이어서요. 지금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복지관에 3140에 3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요. 2부 순서로 평생교육 가족지원팀의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감사합니다.